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 시장 동향의 주택 시장 동향과 그다음에 주택 금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가격 변화 요인과 정책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요. 주택 가격 변화 요인과 정책 조정 가능성 부분에서는 일단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도 있고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거시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주택 수급 요인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들이 받는 심리적인 요인 이런 측면이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가격이 관심이 이제 많은 얘기들이 주택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건가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 판단 같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마치 어떤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건가 떨어질 것인가 예측하는 것만큼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제적인 요인에는 상승 하락 요인이 어떤 게 있는가 수급 요인이 어떤가 정책 요인이 어떤가 심리적인 요인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는 전문가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거시경제 요인은 상승 요인은 통화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했었죠. 하락 요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작년 올해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통화량 증가는 상승 요인이 되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주택 수요할 수 있는 요인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래서 두 가지 상승 하락 요인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통화량 변동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좀 더 우세한 게 아닌가 이렇습니다만 이런 거시경제 이런 그런 통화량 조절이라는 거 쉽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거시경제 전체 부분을 보고 해야지 주택시장 하나만 보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든가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다음에 주택 수급 부분에서는 상승 요인은 세대수 증가라든가 수요 부분이죠. 그다음에 입주 물량 감소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가령 착공을 해놓고 아직 분양 들어가지 않은 거. 착공돼가 분양되지 않은 이런 물량들을 갖다 쏟아준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공급 증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상승 요인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특히 이제 착공 물량도 같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분양 물량도 더 줄어드는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리워다가 지금 2019년 20년 자료 보니까 아까 이제 18년 자료까지 주로 말씀드렸었는데 19년 20년에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착공 물량이 소폭 좀 증가되는 추세는 보여져요. 그러니 이게 분양까지 연결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안정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 요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분양가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규제적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 양도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락 요인으로는 공급 부분의 상기 신도시 공급이라든가 이사 대책에 따른 공급 증가 이런 부분은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 요인은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고 하락 요인 부분에 대한 것은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말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규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켜 나가는 정책을 편다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앞부분에 나타나는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급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정부의 정책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심리가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심리적인 요인 부분에 부동산 심리 지수를 봐보면은요 상당히 상승하는 쪽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최근 다행스러운 게 전번주 전전번주 심리지수 부동산 심리지수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계속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안정돼가는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의 가격지수 변동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지지난주를 보면은 다행히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요인이 꽤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이제 풀어볼 부동산 주요 정책이 어떻게 그 사이에 이루어졌는가. 이번 정부 들어서 8.2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2.4 대책까지 25번의 정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동향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